며칠 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이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추락의 서막이라고 봅니다. 이 추락의 서막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었고요. 또 이너스클화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북 핵실험, 6차 핵실험 9월 3일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시작되었고, 또 이 정권의 오만함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시작되었고, 점점 이너스클화 되어 가면서 권력이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는 참다 못해서 용비어천가가 아닌 문비어천가를 우리는 못 부르겠다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무슨 고용 절벽을 없애기 위해서 추경해 달라더만은 고용률이, 취업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 만원, 더 나아가서 정규직화 등으로 온 사방을 들썩여 놓고는 경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보유세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경제부총리와 이 문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내부에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산업위는요,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동의안 채택에 있어서 간사 홍익표를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정당 의원들이 부적격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장관은 부적격을 채택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당이 퇴장을 한 것은 항의를 해서 퇴장하는 게 아니라 간사 니 혼자 남아서 이거 부적격으로 채택해라, 우리가 나서서 부적격에 동의를 해주면 또 청와대가 지랄거리고 레이저를 쏠 거고 마치 두 쪽이 당청이 싸움 난 것처럼 보일 거니까 우리는 더러워서 나가버릴란다 해서 야당을 보고 부적격을 채택하라고 여당이 퇴장을 하는, 진짜 여당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 간사도 데리고 나가버렸어야 되죠. 그러면 여당하고 협의하지 않고 야당이 날치기로 채택했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진이에 대한 부적격 채택을 묵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부적격 사유는 정직성과 소신 부족인데요. 이 사람이 가진 역사관이나 그 다음에 이 종교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 의견을 아예 적지를 않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만 적는 보고서 채택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에 이런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 2003년에 정보위가 고영구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아서 여야 공동으로 부적격 의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일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요. 자, 민주당은 오후까지 입장 정리를 위한 보고서 채택 연기를 2차례 요구를 했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기다리면서 청와대하고 조율을 하려 했는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버티니까 민주당이 그냥 퇴장을 해버린 겁니다. 창피하겠죠. 좀 기다려주라, 청와대가 이쯤 되면 알아서 정리하지 않겠냐고 시간을 계속 홀딩 시켜놓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제 시한폭탄을 떠 안았는데요. 아마 이걸 임명하면 여당과 청와대 간의 균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라고 했고 여당에서는 좀 이따가 우리를 대우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총대를 메고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속으로는 다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을 무시했던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무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당시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이 싸움이라도 내놓고 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충돌이 눈꽃만큼도 없었으니까 아예 일사불란하게 겉으로는 이 여의도 출장소, 아니 당시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여의도 출장소였다면 지금 민주당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의도의 택배 출장소 정도지요. 왜? 시키는 대로 배달을 하는 택배 기사 역할밖에 못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다 야당도 지금 들고 일어났지요. 앞으로 국회에서 지금 예산 법안 심의 받아야 되지요. 국정감사 있지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MB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총리 간에 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하도록 했다는 것은 보통 그런 일은 누가 엄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개인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고 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하기 전에 누가 한번 물어라. 누가 총대 멜래? 제가 멜게요. 그래, 나중에 한번 점수 따놨다. 챙길게. 이러고는 총리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그래, 질문이 나오면 세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각이 짜여지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요. 굉장히 박 정권과 유사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도 기분 나쁘고 박 정권 지지자들도 기분 나쁠 건데요. 문바 박바 들으시오. 당신들은 쌍둥이 형제같이 닮았습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렇지 행동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지지율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지율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몇 달 가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안보 문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했는데 지금 안보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조금 전에 나온 지지율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자로 나온 이 리얼메타 조사에 따르면요. 취임 19주차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3% 떨어져서 66.8%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60% 중반대에 접근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날 2014년 4월 중순에 지지율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지지율 높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달에 취임을 해서 1년 차 동안에 한참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이제 이 중후반기에 그래서 박 대통령이 2013년도 후반기부터 좀 올라갔다가 또 그해 12월에 철도 파업이니 뭐니 좀 내려갔다가 또 2014년 초에 좀 올라가서 세월호 가라앉는 날 이 60% 중반대 딱 요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에는 70%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지지율이 높다 하면서 뭐 철벽 지지율이다 그러는데 지금 박 대통령 1년 지났을 때 1년하고도 몇 달 지났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뭐가 지지율이 뭐 잘 나간다는 겁니까? 솔직히 앞뒤 좌우를 갖다가 쳐다보면 박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깝깝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자, 결국 이렇게 된 원인 중에 보면 60대가 많이 이탈을 했고 또 김희수, 박성진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가 제일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라고 봤을 때 다음에는 그러면 더 나아질 거냐? 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자,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문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지금 보세요. 언론들을 다 장악하려고 SBS는 온갖 폭로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SBS 오너가 소유권만 확보해 주라.
하고는 뒤로 빠지겠다 하고 KBS, MBC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파업 중이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 다 장악하고 부서별로 다 파헤쳐 보세요. 적폐청산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잡아가겠다고 공갈 협박을 백주대낮에 해보세요. 그런다고 정권이 유지되나? 정권의 유지는요. 정말로 오랫동안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고 요걸 듣더라도 고칠 것은 고치고 일부를 잃더라도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당신들처럼 일 따위로 해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문고리 3인방 이야기 했는데요. 자, 참 문고리 3인방 이야기하면 혈압 오르는 게 내가 2014년 11월 달 이 찌라시가 터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 했는데 보수단체에 있는 유명한 논객들도 저를 비판했습니다. 예? 종편 십상시라고요. 그분들 뭐 박근혜 대통령 살리자고 지금 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로요. 그때 박 대통령 보고 똑바로 하라고 해놓고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다음은 제가 인정이나 하겠습니다. 예? 그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전부 앞장서서 박비의 청가를 불러대더만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 뭐가 달라요? 문비의 청가 어지간히 부르 요즘 TV 나가서 문비의 청가 부르는 평론가들 보면 제가 속으로 내 당신의 가련한 영혼에 동정을 보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나중에 쪽팔릴 걸 생각하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언론 통제하고 세상 겁주고 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고 팍팍팍팍 퍼다가 다 해준다 하면 국민들은 받아먹고 꼬랑지나 흔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대중은 홀려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다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는 제정신을 차립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6개월 안에요. 대중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당신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 같으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 전임 대통령을 부패하다고 탄핵시켜서 깜빵에 보내놨는데 그리고 집권했고 그걸 촛불 정신이니 촛불 신탁이라고 선전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그런 정도를 했다고 했을 때 당신들은 탄핵되고 깜빵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당신들의 기준이요. 나중에 당신들의 목에 이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찌 그렇게 멍청하고 둔합니까? 그래 몇 사람들끼리 쑥닥쑥닥 하니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처음에 대선 전에 그랬을 거예요. 문근혜라고 뭐가 다른데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하는 거 보면 똑같은데 방향만 좀 다를 뿐이지 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너스컬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너스컬화가 안 돼 있다면 박성진이나 김희수가 예? 무슨 조대엽이나 안경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강숙 교수가 자살을 하면서요. 안경환이 가졌던 위선과 가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국민 앞에 보여줬습니다. 몸을 던져서 마 교수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갔어요. 자, 그 위선과 가식이요. 지금 이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만하고 독선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친중 친북 사상이 맞다. 그리고 무슨 친미 친일 이것들을 이번에 다 썰어버려야 된다. 이런 사고에서 대가리를 굴리니 그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정상인 생각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거들끼리 당에 있는 뭐 많지도 않은 120명 그런 사람들을 전체라도 의견을 모아가든지 지금 보면요. 청와대에서도 몇 명이 다 하고
당에서도 몇 명이 총대 메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서 잘 해봐라. 그러다가 좀 자빠져야 너네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김인수 부결해요. 전부 국민의당에서 부결표가 다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한 10표쯤은 민주당에서 에라 죽으라고 부결표를 뜹니다. 이번에 박성진이에 대해서 퇴장해버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이미 문재인 정부 여건에서 균열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 한번 보세요. 3인방 데리고 초반에는 최순실이 아니고 다 정윤회인 줄 알았지요. 최경환이 무슨 윤상현이 이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한간에 알려지다 보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 다수는 전부 삐딱해져서 잘함 해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됐습니까? 후보로. 정몽준이 됐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민 김황식을 이기고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됐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서청원을 이기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맞이했던 게 뭡니까? 국회법 개정안, 네? 국회 통과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칼이 날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괜히 저것끼리 싸우는데 제가 그때도 미쳤다고 한 달을 땡볕에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권은요, 망조가 들은 겁니다. 그게 2014년 6월 달부터 시작된 일들이에요. 하나 더 있네요.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이 정의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황우여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정권이 다 밀려나는 일들이 지금 그때 2014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이 따라가는 것처럼 몇 사람이 다 해서 박성진이다, 조대엽이다, 안경환이다, 김희수다 이렇게 날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반대를 못한 겁니다. 검증은요, 이 사람이 통과되도록 부정한 것은 덮어주고 이 장점들만 부각시키는 식의 검증이지 누구도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 사람이 던져지고서야 이 사람이 무슨 뉴라이트적 가치관이니 비리니 터져놓은 거지 그전에는 누구도 말을 못한 거죠. 지금 여권 내부에 청와대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진다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이 더 이상 형제 아니다. 이래서 김인수 부결이 위에 말을 하니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언제 형제 취급이나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범여권 자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요. 청와대가 지금 진퇴양난으로 당청 관계가 꼬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청와대에 여당이 반기를 드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요즘 폭탄주 10잔씩 마신다는 안철수가 청와대가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 빔이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 보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왕적 적폐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만 독선, 당 무시, 더 나아가서 이너스컬화, 그리고 이념적인 경사, 이념적인 경사까지 보탠다면 더 심하지요. 박 정부보다요.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권은 이제 말로가 애정이 되어 있고 애정된 말로를 향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 이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이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추락의 서막이라고 봅니다. 이 추락의 서막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었고요. 또 이너스클화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북 핵실험, 6차 핵실험 9월 3일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시작되었고, 또 이 정권의 오만함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시작되었고, 점점 이너스클화 되어 가면서 권력이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는 참다 못해서 용비어천가가 아닌 문비어천가를 우리는 못 부르겠다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무슨 고용 절벽을 없애기 위해서 추경해 달라더만은 고용률이, 취업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 만원, 더 나아가서 정규직화 등으로 온 사방을 들썩여 놓고는 경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보유세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경제부총리와 이 문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내부에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산업위는요,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동의안 채택에 있어서 간사 홍익표를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정당 의원들이 부적격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장관은 부적격을 채택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당이 퇴장을 한 것은 항의를 해서 퇴장하는 게 아니라 간사 니 혼자 남아서 이거 부적격으로 채택해라, 우리가 나서서 부적격에 동의를 해주면 또 청와대가 지랄거리고 레이저를 쏠 거고 마치 두 쪽이 당청이 싸움 난 것처럼 보일 거니까 우리는 더러워서 나가버릴란다 해서 야당을 보고 부적격을 채택하라고 여당이 퇴장을 하는, 진짜 여당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 간사도 데리고 나가버렸어야 되죠. 그러면 여당하고 협의하지 않고 야당이 날치기로 채택했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진이에 대한 부적격 채택을 묵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부적격 사유는 정져줘야 되는 거고, 요걸 듣더라도 고칠 것은 고치고, 일부를 잃더라도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당신들처럼 일 따위로 해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문고리 3인방 이야기 했는데요. 자, 참 문고리 3인방 이야기하면 혈압 오르는 게, 내가 2014년 11월 달 이 찌라시가 터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 했는데, 보수단체에 있는 유명한 논객들도 저를 비판했습니다. 예? 종편 십상시라고요. 그분들 뭐 박근혜 대통령 살리자고 지금 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로요, 그때 박 대통령 보고 똑바로 하라고 해놓고,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다음은 제가 인정이나 하겠습니다. 예? 그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전부 앞장서서 박비의 청가를 불러대더만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 뭐가 달라요? 문비의 청가 어지간히 요즘 TV 나가서 문비의 청가 부르는 평론가들 보면 제가 속으로 당신의 가련한 영혼에 동정을 보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나중에 쪽팔릴 걸 생각하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언론 통제하고 세상 겁주고 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고 팍팍팍팍 퍼다가 다 해준다 하면 국민들은 받아먹고 꼬랑지나 흔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대중은 홀려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다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는 제정신을 차립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6개월 안에요. 대중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당신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 같으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 전임 대통령을 부패하다고 탄핵시켜서 깜빵에 보내놨는데 그리고 집권했고 그걸 촛불 정신이 촛불 신탁이라고 선전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그런 정도를 했다고 했을 때 당신들은 탄핵되고 깜빵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당신들의 기준이요. 나중에 당신들의 목에 이 올가미가 되는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찌 그렇게 멍청하고 둔합니까? 그래, 몇 사람들끼리 쑥닥쑥닥 하니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처음에 대선 전에 그랬을 거예요. 문근혜라고 뭐가 다른데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하는 거 보면 똑같은데 방향만 좀 다를 뿐이지 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너스컬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너스컬화가 안 돼 있다면 박성진이나 김희수가 무슨 조대엽이나 안경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강숙 교수가 자살을 하면서요. 안경환이 가졌던 위선과 가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국민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몸을 던져서 직성과 소신 부족인데요. 이 사람이 가진 역사관이나 그 다음에 이 종교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 의견을 아예 적지를 않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만 적는 보고서 채택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에 이런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 2003년에 정부위가 고영구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아서 여야 공동으로 부적격 의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일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요. 자, 민주당은 오후까지 입장 정리를 위한 보고서 채택 연기를 2차례 요구를 했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기다리면서 청와대하고 조율을 하려 했는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버티니까 민주당이 그냥 퇴장을 해버린 겁니다. 창피하겠죠. 좀 기다려주라. 청와대가 이쯤 되면 알아서 정리하지 않겠냐고 시간을 계속 홀딩 시켜놓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제 시한폭탄을 떠 안았는데요. 아마 이걸 임명하면 여당과 청와대 간의 균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라고 했고 여당에서는 좀 이따가 우리를 대우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총대를 메고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속으로는 다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을 무시했던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무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당시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이 싸움이라도 내놓고 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충돌이 눈꽃만큼도 없었으니까 아예 일사불란하게 겉으로는 이 여의도 출장소 아니 당시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여의도 출장소였다면 지금 민주당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의도의 택배 출장소 정도지요. 왜? 시키는 대로 배달을 하는 택배 기사 역할밖에 못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다 야당도 지금 들고 일어났지요. 앞으로 국회에서 지금 예산 법안 심의 받아야 되지요. 국정감사 있지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MB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총리 간에 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하도록 했다는 것은 보통 그런 일은 누가 엄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개인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고 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하기 전에 누가 한번 물어라. 누가 총대 멜래? 제가 멜게요. 그래. 나중에 마 교수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갔어요. 자, 그 위선과 가식이요. 지금 이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만하고 독선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친중 친북 사상이 맞다. 그리고 무슨 친미 친일 이것들을 이번에 다 썰어버려야 된다. 이런 사고에서 대가리를 굴리니 그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정상인 생각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거들끼리 당에 있는 뭐 많지도 않은 120명 그런 사람들을 전체라도 의견을 모아가든지. 지금 보면요, 청와대에서도 몇 명이 다 하고 당에서도 몇 명이 총대 메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서 잘 해봐라. 그러다가 좀 자빠져야 너네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김희수 부결해요. 전부 국민의당에서 부결표가 다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한 10표쯤은 민주당에서 에라 죽으라고 부결표를 뜬다. 이번에 박성진이에 대해서 퇴장해버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이미 문재인 정부 여건에서 균열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 한번 보세요. 3인방 데리고 초반에는 최순실이 아니고 다 정윤회인 줄 알았지요. 최경환이 무슨 윤상현이 이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한간에 알려지다 보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 다수는 전부 삐딱해져서 잘함 해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됐습니까? 후보로. 정몽준이 됐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민 김황식을 이기고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됐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서청원을 이기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맞이했던 게 뭡니까?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칼이 날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괜히 저것끼리 싸우는데 제가 그때도 미쳤다고 한 달을 땡볕에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권은요, 망조가 들은 겁니다. 그게 2014년 6월 달부터 시작된 일들이에요. 하나 더 있네요.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정의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황우여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정권이 다 밀려나는 일들이 지금 그때 2014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이 따라가는 것처럼 몇 사람이 다 해서 박성진이다, 조대엽이다, 안경환이다, 김희수다 이렇게 날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반대를 못한 겁니다. 검정은요, 이 사람이 통과되도록 부정한 것은 덮어주고 뭐 점수 따놨다 챙길게 이러고는 총리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그래 질문이 나오면 세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각이 짜여지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요, 굉장히 박 정권과 유사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도 기분 나쁘고 박 정권 지지자들도 기분 나쁠 건데요. 문바 박바 들으시오. 당신들은 쌍둥이 형제같이 닮았습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렇지 행동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지지율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지율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몇 달 가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안보 문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했는데 지금 안보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조금 전에 나온 지지율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자로 나온 이 리얼메타 조사에 따르면요,
취임 19주차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3% 떨어져서 66.8%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60% 중반대에 접근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날 2014년 4월 중순에 지지율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지지율 높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달에 취임을 해서 1년 차 동안에 한참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이제 이 중후반기에. 그래서 박 대통령이 2013년도 후반기부터 좀 올라갔다가 또 그해 12월에 철도 파업이니 뭐니 좀 내려갔다가 또 2014년 초에 좀 올라가서 세월호 가라앉는 날 이 60% 중반대 딱 요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에는 70%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지지율이 높다 하면서 뭐 철벽 지지율이다 그러는데 지금 박 대통령 1년 지났을 때 1년하고도 몇 달 지났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뭐가 지지율이 뭐 잘 나간다는 겁니까? 솔직히 앞뒤 좌우를 갖다가 쳐다보면 박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깝깝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자, 결국 이렇게 된 원인 중에 보면 60대가 많이 이탈을 했고 또 김희수, 박성진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가 제일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라고 봤을 때 다음에는 그러면 더 나아질 거냐? 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자,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문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지금 보세요. 언론들을 다 장악하려고 SBS는 온갖 폭로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SBS 오너가 소유권만 확보해 주라 하고는 뒤로 빠지겠다 하고 KBS, MBC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파업 중이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 다 장악하고 부서별로 다 파헤쳐 보세요. 적폐청산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잡아가겠다고 공갈 협박을 백주대낮에 해보세요. 그런다고 정권이 유지되나? 정권의 유지는요. 정말로 오랫동안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